물로 떨어질 때는 그냥 뭐 치면은 멍들고 뭐 피토하는 정도? 네, 피토하는 정도? 그게 단데 이제 겨울 되면 맞아요. 저희 병원 자체가 네. 겨울 되면 더 많아요. 하프. 수능수가 일단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와, 이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힘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다리가 버티지를 못하고 보드 위에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허리도 안 좋으시고 네. 무릎은 작년 겨울에 다치셨다고요? 네. 반달연골 찢어지고 골절까지 있으셨으면 수술은 당연히 하셨겠네요. 수술이 네. 조금 애매해서 찢긴 게 약간 회복할 수 있을 찢김 정도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데도 있고 무조건 수술이다 하는 것도 있고 한 3군데를 갔는데 네. 최대한 수술 안 하는 쪽으로 한번 경과를 지켜보자 해서 일단 수술을 안 했고 양쪽으로 착지를 해서 다쳤는데 그때는 바로 우측만 검사를 했는데 이제 왼쪽으로 계속 찢다 보니까 이제 좌측도 이제 아파서 또 좌측도 같이 검사를 했는데 뭐 그런 찢김은 없고 좌측은 이제 물이 좀 차 있고 네. 염증이 있다. 허리는 지금 5번 요추랑 1번 천추 사이에 추간판 경미한 탈출 정도 있으시고, 네. 뭐 다리까지 저리거나 땡기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처음 이제 허리 아팠을 때는 아예 앉지도 못했고 그때는 아마 검사는 안 했는데 바로 물리치료 재활로 가서 아마 그때 디스크가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가장 불편하신 건 어쨌든 허리 쪽이신. 네, 허리랑 무릎이 네. 작년에 다쳐가지고 아직 회복이 그렇게 훈련량이 많고 하면은 저녁에 이제 저려가지고 이제 잠 못 자고 좀 그러거든요. 양쪽 무릎하고 허리 쪽 한번 엑스레이 좀 찍어보고요. 네. 나가시면 엑스레이 안내드릴 테니까 네. 찍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빙 선수 정다연입니다. 무릎이랑 허리 통증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무릎은 작년에 다쳐서 아직 통증이 좀 많이 심한데 재활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훈련량이 많으면은 계속 통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조금 좀 많이 활동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뭐 관절은 뭐 다 아프고요. 허리 디스크도 조금 있고 네, 저희가 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스프링 보드나 아니면 플랫폼 보드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도약을 하고 이제 물로 착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때 부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정형외과에서 그 물리치료 끝나고 그냥 한 10분? 짧게 약간 마사지식으로 해주는 그런 도수치료는 받아본 적 있어요. 약간 추나 요법도 있고 약간 뼈소리 막 내주고 네, 앉으시고요. 우선은 뭐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셨다고 그랬는데 엑스레이에서는 그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허리 같은 경우는 네, 알고 계신 대로 5번 요추하고 1007번 사이가 좀 좁아져 있어요. 네. 추간판이 경미하게 탈출되면서 네. 추끼리 좀 사이가 좀 좁아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로 가는 신경이나 이런 것들 좀 누르거나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다리가 저리거나 엄지발가락이 뭐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선 이런 것들은 좀 우선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고 그러면서 경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시면은 치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물에서도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다이빙 하면? 물로 떨어질 때는 그냥 뭐 치면은 멍들고 뭐 피토하는 정도? 네, 피토하는 정도? 그게 단데 이제 거기 위에서 이제 보드에 박거나 보드 위에서 넘어지거나 물로 착지하는 거에서는 딱히 그렇게 뭐 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크게 없는데 이제 그럴 때 배치기로 입수할 때 그럼요. 어제도 배치기 하고 왔는데요. 높은 게 10m. 네, 제일 높은 게 10m. 거기서 배치기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해요. 네, 피토. 근데 회복은 문제 없어요. 회복은 문제 없던 것 같아요. 주변에 늘상 있던 일이어가지고. 근데 피토는 막 드물긴 한데 이제 그렇게 안 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맨날 막 배치기 하진 않고 이제 배치기 안 할 것 같다 하면 이제 하는 거죠. 정다연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실까요? 오늘 치료 도와드릴 물리치료사 이영은이고요. 여기가 골반이거든요. 네. 골반이 완전 똑같은 사람은 잘 없어요. 거의
비대칭은 다들 조금씩 있지만 더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 이거 약간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저희가 이제 점프를 할 때 한 발로 이제 쓰고 도약을 하거든요. 한 발로 쓰고 양발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왼쪽 발로 지탱하는 점프를 하는데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럴 확률 많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왼쪽 다리로 서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고 양쪽 골반에 있는 중둔근에 힘을 잘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직업적으로 많이 했을 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보통 무릎은 이렇게 이게 해돋이면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외측에 비해서 내측이 너무 늘어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통증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통증이 생기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버티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손상이 팍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백니. 네. 알고 계셨어요? 저거 백리로 해서 이제 무릎이 다쳤어요. 뒤로 확 꺾여가지고 그래서 요즘 더 잘 뒤로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빠지는 느낌. 왼쪽 발로 뒤떠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드시는 네. 거예요? 근데 족저가 분석에서는 오른쪽이 더 확실하게 뒤떠졌어요. 근데 저 요즘 무릎이 아파서 약간 의도적으로 계속 이쪽 다리를 더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위에서 봤을 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어져 있는. 맞아요. 오른쪽 약간 이렇게 왼쪽이 뒤로 빠지고 오른쪽이 약간 앞으로. 한 발로 서 있었을 때 균형 잘 잡으시 밸런스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덜 그러고 됐나 봐요. 왜냐면 한 발로 서 있게 됐을 때는 그게 한쪽으로 지지가 되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더 많이 틀어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틀어졌어요. 우리 허리 상태 어떤지 좀 볼게요. 혹시 뭐 이렇게 움직였을 때 허리가 아프다 이런 자세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약간 겨울에 좀 통증이 많이 심하고요. 그러면 겨울에 운동이나 연습량이 더 많지는 않으세요? 비슷해요. 비슷하시고. 네. 겨울 되면 맞아요. 저희 병원 자체가 네. 겨울 되면 더 많아요. 하플. 날씨 자체가 추우니까 항상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빨리빨리 안 돼요. 근육이. 그러니까 더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서가지고 평가 좀 해볼게요. 골반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목 등 허리 순서로 숙일 건데 아프거나 뭔가 좀 뻐근하다 했을 때 멈추시면 돼요. 목 숙이시고 등 숙이시고 쭉 내려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뒤로 한번 젖혀볼까요? 오른쪽으로 먼저 내려가 볼게요. 그럼 우리 이쪽으로 해서 한번 엎드려 볼게요. 일단 아파요. 네. 근데 참을 수 있을 정도만 참으실 거고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럼 언제부터 다이빙을 시작하셨어요? 저 9살 겨울 때 시작했어요. 9살이요? 엄청 일찍 시작한 거죠? 보통 그때 이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요즘은 다들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저 위에 이제 한 살 더 오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가 먼저 다이빙을 시작했는데 이제 매일 같이 학원 가던 오빠가 없어지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제 오빠는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다이빙 하러 가고 이제 저 혼자 이제 학원을 가니까 이제 재미가 없고 이제 오빠는 나가서 막 상 타오고 메달 따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이빙 하겠다고 한 거죠. 심지어 오빠는 운동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오빠랑 엄청 친하신가 봐요. 서로 앙숙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봐요. 이제 찐 남매 같은? 현실 남매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오시는 운동하신 분들 대부분이 위에서 먼저 하고 그쵸? 동생이 하다가 위에서 다 그만두고 동생만 하는 다 그러시거든요. 오, 똑같으시구나. 그러면 다이빙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플랫폼 보드는 3미, 5미, 7미, 10m 플랫폼 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은 1미 스프링, 3미 스프링 이렇게 있어요. 스프링이 뭐예요? 스프링이 이제 탄성 보드라고 이제 탄력을 이용해서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종목 하고 계세요? 저는 3미 스프링, 1미 스프링이 주 종목이에요. 그럼 그거 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은 근데 보통 플랫폼이랑 스프링이랑 두 종목을 병행하면서 같이 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같이 병행
병행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이제 어깨랑 이제 팔꿈치 이런 게 하면은 무조건 다친다고. 어깨랑 팔꿈치요? 네. 오. 그 10m 하면 무조건 크게 다친다고 그 얘기 듣고 그냥 스프링으로 전향하게 됐어요. 저희가 떨어질 때 이제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이제 10m에서 떨어지면 그 충격이 꽤 크거든요. 근데 이제 팔꿈치가 조금 많이 꺾여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어깨가 많이 조금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하면은 그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아프지는 않으세요? 아프죠. 아, 아프세요? 네. 오. 어릴 때는 그 아픈 게 너무 싫어가지고 운동도 그만두고 막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이게 생각이 나니까 또 하겠다고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코치 선생님이 너 한 번 더 그만두면은 안 받아줄 거라고 해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진짜 안 받아줄 거. 네. 그럼 약간 슬럼프 와가지고 그만두셨던 거예요? 슬럼프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픈 게 싫었다. 하기 싫다, 무섭다. 그럼 슬럼프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슬럼프가 일단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와, 이건 이 정확한 뭔가 슬럼프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게 슬럼프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아닐 거야 이러면서 그냥 금방 잊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잘 안 풀리고 운동이 계속 진전이 없고 해도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지 하고 깊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오지도 못하겠는데요? 안 좋은 거 계속 생각해봤자 좋을 게 없더라고요. 원래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엄청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약간 좀 단순하게 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인생 좌우명이 그럴 수 있지 약간 그거거든요. 정신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살기 너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릴 때야 조금 막 운동 그만두네 마네 이런 거 많이 했지 커서는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럼 아파서 도망쳐 나오신 게 몇 살 때세요? 10살? 뭐야 귀여워. 운동 딱 1년 하고 딱 그때 고비였어요. 그 이후로는 없으셨어요? 도망가고 싶다 이런 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안 받아준다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고. 오빠예요. 바라기 아니에요 이 정도? 오빠 너무 맨날 이제 메달 따오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저희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상 받아오면은 방송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송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약간 관심 받고 싶다 약간 이런 거. 혼자 관심 받을 수 없지 하고. 저도 진짜 오빠랑 같이 학원 다니고 싶어서 이런 이유인 줄 알았는데. 네, 현실 남매예요. 오빠분은 지금 잘 지내시나요? 이 정도 되면 오빠가 근황도 궁금한데요. 오빠 대학 가고 졸업하고 군대까지 이제 조교로 제대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합을 1년에 몇 번 있으세요? 1년에 못해도 6번은 있어요. 거기 다 출전하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출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한 달 간격으로 빠듯하게 있으면 안 하고 한 2-3달 간격으로 있으면 하려고 하는 한 편이에요. 달은 빠듯한 건가요? 네, 한 달이면 또 끝나고 저희도 나름 한 이틀 쉬고 2-3주 훈련 또 빠듯하게 하고 또 시합 뛰고 그게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시합하실 때 심판들의 채점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7심제로 7명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들이 선수의 도약 높이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공중의 미적인 자세 그리고 입수시 이제 각도를 보고 점수를 매기는데 사람들이 다들 이제 다이빙 하면은 그냥 물 적게 튀기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점프도 높아야 되고 공중 자세도 이뻐야 되고 입수시 각도도 너무 많이 꺾이면 안 되고 물이 뭐 많이 안 튀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 보고 심판들이 점수를 매기고 이제 거기서 높은 점수 2개, 낮은 점수 2개를 뺀 이제 세 점수로 합산을 해서 이제 거기에 또 난이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점수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제일 높은 거는 몇 배요? 그 7명의 심판이 이제 편파적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 선수한테 점수 높게 주면은 이제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높은 점수도 빼고 낮은 점수도 빼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점수가 이제 평균적인 점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수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뭔가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나요? 그죠. 아무래도 기계가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들 생각하는 거랑 보는 게 다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심판이니까 그렇게 안 느끼려면 잘해야죠. 너무 냉정한데. 아무도 뭐라 못하게. 그럼 그런 게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좀 점수를 괜찮은데? 라는 게 그럴 수도 네. 있지, 많이. 네. 점수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잘 받았네. 약간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거 해놓고선 이게 7점이라고? 약간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네. 진짜 빨리 떨어지잖아요. 네. 나한테는 슬로우 비디오 같은 느낌인가요? 네. 저희도 그 공중에 떠서 뭔가 다리가 풀린다거나 약간 도약이 조금 살짝 삐끗해서 이제 회전을 들어가면 그 순간이 슬로우처럼 이거 어떡하지? 그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최대 몇 미터까지 가죠? 점프 도약 높이가요? 응. 3m에서 튀기면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끝이 7m까지도 올라가요. 너무 무섭다. 그럼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없으세요? 저희도 아무래도 10미 높이가 최대다 보니까 그 이상은 이제 선수들도 무섭고 번지 점프 같은 경우도 한 50m 되잖아요. 근데 10중 8은 다 못 뛴다 그래요. 50m니까. 네, 무섭다. 네, 고소공포증 있다. 근데 고소공포증은 10m도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10m는 이제 다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하는 거면 안 무서운 거지 않을까요? 그쵸? 말은 무섭다곤 하지만 이제 말은 무섭다고 하세요? 네, 저희 할 때도 무섭다. 무섭다. 하면서 엄청 잘 뛰는 네. 허리가 돌덩인데요? 요즘 골프를 좀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 골프를 하니까 허리를 못 피더라고요. 골프 치고 나서 허리 아프신 거 아니죠? 그네요. 오히려 골프 쳐서 허리 근육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방향은 그거 운동이어가지고. 네. 저희도 종목 중에 트위스트 종목이 있는데 그것도 옆으로만 틀거든요. 한쪽으로만. 근데 그 방향이 골프 치는 방향이어가지고 똑같아요? 왠지 골프 치고 약간 트위스트가 더 잘 도는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기. 진짜 긍정적이신데요? 이거 다 끼워 맞추면 다 좋게 생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가 봐요. 네. 일단 한쪽 다리로 계속 서 계시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중둔근이 정말 많은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평소에 폼롤러 마사지볼 이런 거 좀 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해요. 누가요? 코치 선생님. 맨날 그거랑 껴안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하고 다이빙을 좀 하는 게 어떻냐고. 그래도 그거 그렇게 하루 종일 안고 있으니까 몸이 이 정도 아닐까요? 그 다이빙 중에서도 네. 하이다이빙 세계 기록 뭐 들어보셨나요? 엄청 높은 데서 다이빙 하는 거? 근데 저도 유튜브로 다이빙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에 그런 게 뜨더라고요. 유튜브로 다이빙을 보세요? 내가 다이빙을 하는데? 네, 다이빙 경기 같은 거나 그런 게 이제 유튜브에 잘 돼 있거든요. 그 하이다이빙 영상이 뜨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10m에서 뛰는데 57m였나? 58m였나? 맞아요. 엄청 높은 데서 하는데 인간이 그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2m래요. 근데 그거를 5배나 극복해버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물에 닿으면 몸이 부서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던데요? 그래서 그 하이다이빙 선수들도 한 번 할 때 이제 테임핑을 이제 관절마다 다 칭칭 감더라고요. 무릎이랑 발목이랑. 근데 그게 한 번 떨어지면 다 터진대요. 뭐가요? 그 테임핑이 물에 떨어질 때 충격이 너무 세니까 그것 때문에 테임핑이 탁 터진대요. 이제 관절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나 발목이 돌아갈 수도 있고 무릎이 뒤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충격적인데 너무 차분하게 말씀하시네요. 무릎이 돌아가기도 하나요? 다이빙인데? 네, 아무래도 그 들어갈 때도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한순간에 힘을 빼버리면은 물에서 엄청 회오리 치거든요, 몸이. 물에 들어갈 때 힘을 빼면은 팔다리 막 이렇게 회오리 쳐요. 그냥 퐁당 들어가는 게 아니었군요. 그 높을수록 이제 떨어질 때 충격이 더 세져가지고 더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안 주면 허리가 뒤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손이
뒤로 꺾인다거나 손이요? 네, 어깨 저희가 손을 잡고 들어가면 이제 어깨가 뒤로 넘어간다거나 와, 회오리 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전신에 힘을 줘야 돼 진짜. 진짜. 그럼 나이 제한도 있어요, 다이빙? 없어요. 네, 외국은 또 애 낳고도 해요.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체력적으로 체력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래요? 아무래도 자기 몸을 이겨내야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만큼 또 웨이트 훈련도 많이 하고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하는 거죠? 그쵸. 네, 저희 지상에서도 매트에서 회전 훈련도 하고요. 지상장이 또 따로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물에만 안 떨어지지 매트에서 착지하는 훈련 많이 하고 거의 비율이 반반일 정도로 지상 훈련도 많이 해요. 집이 어디세요? 경상도시죠? 네, 경상도인데 이제 훈련은 광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광주 사람 8년 차예요. 근데 어떻게 경상도 사투리가 안 없어졌죠? 광주에 계셨는데? 뺄 수 없는 건가 봐요. 신기하다. 전라도 사투리 쓰세요? 전라도 사투리 가끔 좀 섞이는 것 같아요. 그 부산 가면은 어디 말하는 어디 말하냐고 아,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네. 아닌 것이. 네.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렸어요. 구분 못 하시죠? 내 자신을 모르죠? 네, 저는 표준어 쓰는 것 같은데. 아닌 걸로. 저도 살짝 이건 사투리인가? 표준어인가 했어요. 그쵸. 약간 표준어 느낌 조금 있어요. 조금 있죠.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 서양인들은 네. 키가 더 크잖아요. 네. 팔 다리도 엄청 길쭉길쭉하고 모양을 잡을 때도 엄청 더 커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한가요?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동작들이 커서 좀 시원시원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다이빙의 강국은 중국이다 보니까 서양인들이 힘이 좋아서 막 더 많이 돌거든요. 근데 이제 미적인 부분은 중국이 정확도랑 그 어릴 때부터 기본기 훈련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중국은 일단 다이빙을 하려면 유리하려면 키는 일단 포기해야 돼요. 키를 포기해야 된다고요? 네, 키가 크면은 확실히 불리한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이제 자기의 그런 부피를 이제 작게 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지고 힘들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힘도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 다이빙 선수들 보면은 키가 안 커요. 그럼 키가 크다 하면은 약간 좀 포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그냥 키가 크면은 조금 힘들다. 키 작은 애들이 잘한다. 저는 다이빙에서 장신을 맡고 있어가지고 키 크실 것 같아요. 키 몇이세요? 저 66이요. 아, 장신을 담당하고 계세요? 네, 제일 작으신 분. 52. 그분이 엄청 잘하시네요. 그 김수지 선수라고 국내 탑이에요. 근데 그 선수가 또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천장복 한번 누워보실까요? 저희 이제 목 조정 좀 할게요. 포뮬러로 요런 데 많이 하세요, 여기. 요런 데. 많이 하세요? 네, 하면 어떠세요? 아파요. 맞죠? 네, 그 폼롤로 되게 강력한 친구거든요. 돌기 있고 막. 네, 난리 났어요. 그걸로 하기엔 너무 아프실 텐데. 아픈 걸 즐겨가지고 아프면은 이제 시원하다. 아픈 게 시원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정신승리 아니에요, 그거는? 목도 돌덩이네요. 목이 허리보다 더 돌덩이인 것 같은데요? 목에도 힘 빡 주고 들어가는 거죠? 손 잡을 때 이제 귀랑 목이랑 이제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가거든요. 너무 유연한 것보다 좀 적당히 덜 유연한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너무 유연하면 또 그만큼 힘으로 또 버텨줘야 되니까. 약간 부상 위험도 클 것 같은데. 약간 탈구 같은 부상을 많이 입으시는 거예요? 어깨가 잘 빠지더라고요, 선수들이. 무서워. 3m는 괜찮은데 이제 10m 선수들은 어깨가 한 번씩 다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힘 살짝 풀어주세요. 힘 빼시고. 하나도 안 무서웠죠? 응? 안 무서웠어요. 안 아팠죠? 무서우면 무섭죠, 그쵸? 너무 시원해. 힘 빼시고요. 목을 뽑으면서 소리 내니까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다리 쭉 뻗으시고. 지금 이렇게만 계셔도 여기 말린 게 보이거든요? 늘려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폼롤러를 달고 사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배고 누워있긴 잘해요. 염증이 있는 부위가 조금 더 아프긴 하거든요. 네. 거기 집중적으로 할 거고 일단 약하게 시작해볼게요. 네. 지금 강도 어떠세요? 약한 거예요? 참으실 만할까요 혹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운동하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잠깐만 포기하고 싶으신 거 아니죠? 조금 낮출까요? 제일 낮은 거 아니었어요? 제일 낮은 건 아닌데 약한 편 조금만 네. 낮춰볼까요? 염증이 심한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20년도 그때 국가대표 선발전 때 이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데 저가 주 종목인 스프링보드는 이제 체중도 어느 정도 나가야지 이게 많이 내려가고 그 내려간 만큼 또 점프가 되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살이 좀 빠져가지고 보드가 안 내려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힘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다리가 버티지를 못하고 보드 위에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허벅지 뒤에가 이제 다 쓸려가지고 이제 그게 또 스프링보드가 약간 쇠성질이다 보니까 그 흉이 좀 오래 가요. 근데 이제 그러고 며칠 뒤에 시합을 뛰었는데 이제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로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뒤에 상처가 나 있으니까 이제 댓글들이 저거는 코치가 때린 거다. 한국 저런 처벌 같은 건 이제 없어야 된다. 저렇게 때리는 게 말이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코치 선생님 되게 좋으시거든요. 졸지에 선생님 폭행자 되고. 오해는 풀렸나요? 또 다른 계기가 있어가지고 인터뷰했던 영상에서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부타 아니다. 내가 넘어진 거다. 우리 선생님 좋은 분이시다. 네, 절대 때리시는 선생님 아니다. 그 오해를 풀리기까지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그렇게 하고 딱히 그 오해를 풀 계기가 없어가지고 저가 뭐 딱히 뭔가 해명 영상 올리는 것도 웃기고 그냥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번 이제 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런 다이빙의 매력은 뭘까요? 그 한번 기술이 잘 되면은 그 쾌감이 되게 짜릿하거든요. 그 잘 들어갔을 때 그 성취감과 쾌감이 본인만 아는 건데 되게 좋아가지고 그걸 더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엎드려 있는 거는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중력도 이렇게 받잖아요. 엎드려 있으면. 그리고 엎드려 있으면 그냥 안 엎드려 있고 약간 핸드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 더 꺾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엎드려서 뭘 하는 건 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죠. 천천히 일어나실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너무 시원하고요. 원래는 도수 치료나 마사지 이런 거 받아도 좀 악력이 조금 항상 아쉬웠는데 오늘 너무 만족해가지고 살살 해달라고 말할까 했는데 그래도 즐겼습니다. 네, 여기 너무 악력이 너무 만족스럽고요. 진짜 이런 악력은 진짜 어디 가도 없는 것 같고요. 마사지를 좀 많이 받아봤는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네. 저는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 마사지 잘 받는 거 알기 때문에 저가 만족했다 그러면 다들 이제 신뢰하고 다들 올 것 같거든요. 진짜 최고. 작년에 못 뛰었던 전국체전을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또 11월 달에 대표 선발전도 잘 치러가지고 다시 태극마크 다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너무 컨디션 관리를 잘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